안녕하세요. 청년한방병원 병원장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만성 허리 통증에 대한 침치료 연구 중에서도 아주 좋은 연구가 나와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수근관 증후군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결과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연구도 그때 연구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차용해서 연구를 했고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뉴로이미지라고 하는 아주 수준급에 있는 뇌 영상의학 연구지에 발표가 됐고요. 본 연구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한약연구원과 하버드 의대의 마르티노스 바이오메디컬 이미징 센터, 하버드 연구에서도 특히 뇌 영상을 연구하는 메디컬 센터에서 협업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연구진이 이탈리아 분이거든요. 성함이 비탈리 네퍼도 교수. 비탈리 네퍼도 교수가 예전부터 저희 한약연구원의 김영준 교수님하고 협업을 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서 이번에도 좋은 연구가 나온 것 같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연구가 나오길 빌어요. 근데 본 연구가 과연 어떤 주제로 했냐 하면 만성 요통 환자를 모집을 해서 RCT 연구, 대조군 연구를 했어요. 대조군 연구를 해서 진짜 침과 가짜 침을 해서 치료를 해서 실제로 요통이 좋아지는지도 보고 실제로 일상생활 기능이 좋아지는 것도 봤는데, 이런 연구는 한국에서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아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어요. 원체 기존 연구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성 요통 환자의 허리의 감각신경의 기능을 측정했다는 거예요. 감각신경의 기능은 두 가지로 측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두점 식별 연구를 했습니다. 두점 식별 연구란 건 뭐냐면은 두 가지 포인트를 자극을 했을 때 이게 두 가지 점인지 아니면 한 점으로 인식하는지 실제 감각신경의 기능을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좋은 사람은 아무리 0. 몇 미리 정도의 자극을 하더라도 이거 두 가지로 두 점을 찍은 거다라고 확실히 분별해서 인지할 수 있고요. 감각신경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한 1cm에서 2cm 정도를 자극하더라도 하나밖에 자극 안 했는데? 라고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2점 식별 연구인데요. 실제로 감각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굉장히 많이 응용하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 두 점을 식별하는 기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수근관 연구에서도 손바닥의 2점 식별 점수가 좋아졌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허리 통증 환자들도 허리의 감각신경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 만성 요통이란 거의 기준은 3개월이거든요. 3개월 정도의 지속적인 요통에 노출되게 되면 이런 요통에 의한 감각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감각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자기의 주관적 감각 기능도 떨어진다라는 부분들도 이미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재밌는 연구가 어떤 거냐면은 요추 중에서도 한 4번, 5번 사이, 그러니까 아래 허리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아래 현지장 한번 만져보세요 했을 때 환자가 허리 통증이 없으면 딱 이 정도지 이렇게 만지다 보면. 근데 자기의 감각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긴가? 약간 위쪽을 만지면서 여기가 아래 허리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의 감각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통 환자들은 감각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명제와 같은데 2점 식별 연구만 있으면 이렇게 임팩트 팩터가 높은 고 점수의 연구가 되지 않았겠죠. 근데 이번에 또 쓴 연구의 방법론은 뭐냐면은 확산 텐더 영상을 통한 펑셔널 MRI 연구예요. MRI를 찍을 때 뇌를 찍는데요. 확산 텐더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확산 텐더라는 게 뭐냐면 물이 있어요. 뇌에서도 물이 있고 어디든지 물이 있고 MRI는 물을 이용하는 건데 이 물이 퍼집니다. 퍼질 때 360도로 확산이 되면서 퍼지잖아요. 보통 한 조직에 놓으면 매질을 통해서 퍼지기도 하고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수분이 퍼질 때 비방등성을 쓴다라고 하거든요. 비방등성이란 건 뭐냐면 방등, 이게 방향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으로 퍼지게 되면 이거는 방등성이 크다는 거고요. 원형으로 퍼지지 않고 각각의 방향을 쪼개가지고 각자 가고 싶은 데 간다고 하면 비방등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근데 뇌신경의 발달의 기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뇌의 신경초의 방향에 따라서 비방등성으로 수분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한창 뇌가 빠릿빠릿할 때는 비방등성으로 수분이 퍼지고요.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조금씩 이 방향성이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원래는 기능이 매우 좋다가 천천히 떨어지게 되지만 어떤 뇌출혈이 있거나 아니면 뇌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는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성적인 통증에 의해서 감각신경의 기능이 떨어질 때는 이 비방등성이 훅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만성 통증의 환자에게 비방등성을 측정했을 때 굉장히 기능이 떨어져 있었는데 4주간 6회 이상의 침치를 했다고 해요. 4주간 6회.
이게 경증 환자예요. 디스크 타실종이 명확하게 MRI 증명된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사주라고 하는데, 실제로 조금 경증 환자들에게는 사주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병원에 오는 중증 환자들은 좀 더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뭐 6주에서 8주, 최대 12주까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연구는 사주 연구인데,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신경의 기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신경도 어디냐면 허리를 담당하는 1차 대뇌 피질 영역의 기능이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말이 어렵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만성 요통 환자의 감각 기능이 피부의 실제 검사에도 좋아지고 대뇌 피질 영역에서 좋아졌다. 그래서 이 침 치료는 단순히 허리에 근육을 푸는 게 아니라 감각 기능도 좋아지게 하고 그것들이 대뇌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연구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침 치료라는 것들을 단순한 어떤 근거 수준이 굉장히 낮게 보지 말고 이런 고 근거들을 차곡차곡 쌓아져가는 굉장히 근거 중심의 의학이라는 부분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침치료의 만성요통 호전 결과에 대한 한의학연구원 김영주 박사님과 그리고 이 하버드 바이오메디컬 이미징 센터의 협업 연구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